박준규의 브리핑6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낙연 전 총리 당선인의 행보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인데 오늘 그거를 먼저 가져오셨네요. 예,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8월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당대표 선거에 누가 나오느냐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먼저 당대표 이번에 되면 2년 임기인데 예. 그러면은 내년 4월 재보선 선거, 그렇죠. 그리고 대선, 내후년 3월이 돼서 3월 대선, 예, 예. 그 다음에 지방선거, 예. 여기에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 당대표 선거가 또 중요한 것은 이 당대표가 된 사람은 대선 주자를 하기 어려워져요. 뭐 당원 당규에 못한다고 정해져 겸직이 안 되는 걸로. 예. 대선 주자를 뽑기 전에 선거 전에 1년 전에는 당직을 가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대권 선거하는 그 경선 룰도 정하고 예. 본인이 거기도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당권을 누가 갖느냐는 예. 다시 얘기하면 대선은 누가 나갈 거냐 이 얘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낙연 총리는 어찌됐든 강력한 대선 후보, 가장 지지율 높은 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은 몇 개월인가요? 한 8개월 당대표,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죠. 8개월 당대표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주변 여론도 있는데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주변에서는 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 당신이 지금 당에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느냐, 또 당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낸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전남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총리직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행정부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의회, 그러니까 당에서의 역할들을 좀 하고 검증을 좀 받아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나 대선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그 의사거든요. 그렇죠. 그 당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으니 예. 당권을 도전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선에 대한 어떤 모습을 그려보라. 예. 이런 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뭐 득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당대표에 도전을 한다면은 예. 뭐 경쟁 후보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지금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사람은 송영길 의원이 가장 많이 뛰고요. 여러 차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친문의 주자 중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홍영표 의원. 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른 의원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GT계, 소위 김근태 계열. 예. 그쪽에서 지금까지 뭐 원내대표나 이런 거 선거에서 큰 힘을 못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의 선수를 한번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람들은 많지 않고 좀 대선 주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을 잘 운영하려면 좀 굵직한 분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네.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정치권에서 예측이 되고 있나요? 나오면 당선된다고 보는 거죠. 나오면 당선된다? 네. 나오면 당선되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나오면서 예. 모든 후보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은 안 나갈 겁니까? 그럼 그걸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되죠. 그럼 저는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니면 당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네요. 근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자신의 거취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좀 그렇다면 이 당대표라는 자리가 개인을 위한 어떤 그 업적 쌓기 예. 또는 뭐 이런 자리냐, 경력 쌓기 자리냐,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할 말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이 좀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대선 후보들은 가급적이면은 어떤 뭐 출마 의사를 뭐 명백하게 나오는 게 할지라도 예. 최대한 늦추는 게 항상 관례였고 그게 그렇죠. 유리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미리부터 막 밝히고 그러면은 뭐 모난돌이 정만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검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뒤로 밀었다가 예. 최대한
그 기간은 짧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뭐 대선 출마 선언한다든지 이러면은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계속 뭔가 견제를 받고 이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남았고 예. 이제 본인 볼 때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당내 기반이 없는 게 가장 큰 결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의 예. 소위 얘기해서 이낙연 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움직이는 게 그동안 그 지난 총선에서 후원회장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그 후보들의 예. 그러면서 그 후원회장을 했던 그 후보들을 모아서 이제 약간은 이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확인이 됐고 예. 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의원들하고 같이 모임도 많이 하고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로 이 어떤 그 이낙연계가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구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장단점이 뚜렷해 보이네요. 당대표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라면은 강력한 당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본인을 대선 때 지지해줄 뭐 당원이라든지 의원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6개월에서 8개월짜리 짧은 당대표라고 한다라면 그거를 당을 이렇게 뭐 본인의 경력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비판 이거가 이제 명확한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관측. 예. 그래서 제가 이낙연 최측근에게 전화를 했죠. 최측근한테 역시 뭐 뭐 취재력 하나는 했는데 이분은 의원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당권에 안 나간다. 당권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대선으로 직행한다. 직행한다. 이제 본인은 이제 나가면 이제 분명히 송영길 의원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홍영표 의원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홍영표 의원은 출마를 한다 이번에.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대를 해서 어쩔 수 없으니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뭐 나중에 대선을 하시고 싶으면 그때 또 다시 하십시오라고 추대를 해준다면 갈 수 있으나 들어가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당 대표. 요건 내가 하기가 좀 어렵다. 뭐 하기 싫다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나중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선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면 하겠지만 그렇게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렇군요. 그러면 물밑에서 들었어요. 뭔가 합종 연행의 가능성 뭐 이를테면은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뭐 당권과 대권을 이렇게 나눈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의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 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선 당권을 가진 분이 이 대선 룰을 정하게 되거든요. 이제 본인이 직접 정하는 건 아니죠. 그 세팅을 하면서 이 개입을 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고 또 이 당대표라는 것은 되게는 못할 수 있지만 안 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서로 대권은 어느 쪽에서 또 당권은 어느 쪽에서 이런 그 합종 연행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친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군요. 또 그다음 다른 계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또 이제 복잡해지는 게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좀 요즘 모두가 친문이긴 하지만은 전통적인 친문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대선 후보 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럼 누가 될 것이냐? 뭐 이 옛날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이런 것도 참 고민이네요. 이게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될지 친문의 당 대표를 누구를 밀고 대선 후보를 누구를 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친문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당내 최대의 뭐 개파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하튼 그런 세력을 어떻게 규합을 해낼까 이거에 지금 가장 방점이 있다면은 홍영표 의원과 좀 더 많이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지금 세간에는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접촉하는 게 많이 이제 포착이 되고 그런 계획들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당대표 출마는 이낙연 후보와 상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준비는 가장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지난 총선에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대표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나오면은 본인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만나서 뭔가 서로 한번 나눠보겠다 얘기를 이런 의지인데 어떤 그 보도에서는 이미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예. 만난 자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신다면 예. 내가 안 나가겠다 당대표 선거에 이런 말도 했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이 대선을 나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이낙연 총리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나간다는 얘기인가 이게 어떤 문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간다면 내가 열심히 지원을 해주겠다. 당신의 힘이 돼주겠다. 아니면은 나를 지원해달라. 뭐 이런 걸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예. 역시 이제 측근한테 물어봤죠. 예.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송영길 의원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냉정하시군요, 굉장히 그분이.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들, 이제 만난 부분들에 대해서요. 예. 한 이야기들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많지는 때문에. 않은데 이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의원들은 숫자가 상당히 적지만 예. 그래도 지역에 있는 또 당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상당히 스코어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평가는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의원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이라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국회의장은 이제 오늘부터 등록을 하거든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예. 근데 현재까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무도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유력했잖아요. 박병석, 김진태. 김진태가 김진표. 아니라 김진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큰 실수를 했네요. 예, 김진표.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요. 분이. 예. 죄송합니다. 예.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예. 지금은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이제 박병석 의원이 그렇게 인기 있는 그 의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선인데다가 그렇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20대에서 2번 나와서 다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예. 삼수를 이번에 해요. 그러게요. 좀 삼수 정도 하면 좀 시켜주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이에요. 원내대표를 수도권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수도권 아닌 지역 이것을 좀 이제 배려를 하니까 예. 충청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강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 내외에서 그러면 김진표 의원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 많지 않거든요. 5선. 근데 5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선수에서는 일단 하나 밀리고요. 6선과 5선. 예. 경제통이다. 국회의장이 경제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찾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하는 데에 국회의장이 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일 텐데 그게 큰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겠냐. 그러지 말고 추대하자. 그리고 당신은 다음번에 하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조금 돌고 있는데 그건 내일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도 만난다고 해요. 뭐 어쨌든 그냥 보기 좋게 좋게 끝내자라는 건데 김진표 의원께서 그거를 받아들이실지는 의문이네요. 그렇죠. 김진표 의원은 본인은 그 국회의장 하고 지금 국회의장 한 다음에도 다른 거 하도록 지금 다 이제 그런 관례가 이제 다 깨졌잖아요. 사례가 이제 나왔죠. 정세균 총리 됐으니까 본인도 정세균 총리도 전반기 국회의장 그 다음에 후반기에 국회의원에 있다가 총리로 갔죠. 같은 경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좀 다르게 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지금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제 타법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대부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나머지를 싹 통과시키고 본회의 오후 2시나 3시쯤에 열릴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땅땅땅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일이 끝나면 이제 사실상 나머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다 폐기되는 건데 이게 한 15,000개 된다면서요? 예, 15,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많죠. 예. 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법안도 냈지만 많은 법안을 또 폐기시켰어요. 예, 이번에도 뭐 적지 않게 사상 최대 규모로 예, 폐기시킬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뭐 법안 통과율이 낮아진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더 많은 법안을 내니까 또 잘 통과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법안들의 이제 질적인 부분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생각해 본 게 지금 그러면 15,000개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 중에서 그러면 왜 이 15,000개가 통과가 안 되고 계류돼서 폐기됐을까? 예. 그 중에는 상당수 제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익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만든 법안. 이건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하나 발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발의하고 생색내고 실적도 내가 몇 개 발의했다. 이런 거 나중에 뭐 선거 나올 때 또 뭐 한 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폐기를 안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사실상 폐기죠. 예. 그러니까 법안 소위에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밀어두면 이건 영원히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그렇게 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폐기라고 해서 임기 내에도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놔둬요. 계류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지 말아야 될 법안, 부실한 법안, 아니면 한쪽 편만 너무 든 법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한번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 의자라는 시민사회단체가 한번 쩍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네. 이게 15,000개가 보통 일이 아니라서. 뭐 근데 성적표를 진짜 매겨보고 싶네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오히려 해서는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안들 내고 생색내는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있었고 몇 명이나 있는지를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15,000개에 남아있는 그 숫자대로 의원별로 몇 건씩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통계는 달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국회 사무처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안만 폐기되는 게 아니라 국민 청원. 그러니까 국회 청원이죠. 국회 청원 정확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하고 뭐 윤리위 징계 올라왔던 것도 다 폐기가 된다. 다 폐기돼요. 뭐 윤리 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특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1991년에 만들어져서 지난 2018년 그러니까 27년 만에 비상설로 전환됐다가 작년 7월부터는 아예 윤리특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논의조차도 못 하고요. 지금 어디서 그걸 다뤄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미분류로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생각해 보면 작년에 훨씬 더 막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싸우기도 많이 하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렇죠. 뭐 선거법, 뭐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혀 이 사람들은 국회 안에서 어떤 그 징계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정 능력이 없다 보면 외부에 의해서 정치가 판가름 나는 그런 그 나쁜 관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특위는 이제 21대 가면 아마 상설화될 가능성이 다시 있는데 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원 얘기도 좀 더 드리면 국민청원, 국민들이 낸 청원이잖아요. 국회에.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계승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굳이 국회의원이 낸 법안은 그 국회의원이 없어지거나 바뀌니까 뭐 이 폐기하는 게 이해가 되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가서 낸 그 법안이잖아요. 이것도 폐기한다? 국민은 그대로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전자청원으로 하는 방식 10만 명으로 한 달 동안 10만 명이 넘게 동의를 받으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임기가 끝나도 그대로 가요,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법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어쨌든 뭐 국회 청원이란 거 국회 국민청원이 처음 도입된 거니까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21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럴 것 같다 너무 나갔다 아니다 그렇죠. 하겠다 뭐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배현진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예. 처음에 국정조사 한다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예. 오후에는 국정조사 그게 맞다 이렇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보면은 한국당에서 TF를 구성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공동 TF.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동 TF를 만들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데 예. 공동 대응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 검찰이 이미 조사를 시작을 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보통 TF를 만들면 국정조사를 예. 보통 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국정조사를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너무 나갔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해서 얻을 게 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국가의 어떤 뭐 행위, 정책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윤미향 당선인은 의회 어쨌든 아직은 뭐 민간인 신분이지만 의회에 소속되니까 의정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일종의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니까 이건 국정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어떤 일정 정도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건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국정은 아니라서 이게 좀 포지셔닝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만약 없어요. 하게 되면 특검을 해야죠. 특검. 특검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특검할 정도의 사안인가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이 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을 그러면은 거기에 세워야 되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그러게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들도 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이 국정농단 이런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얽혀있는 권력형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까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아마 막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거는.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없죠. 민주당이 받으려면 자신들이 협상을 통해서 민주당한테 뭔가 큰 걸 줘야 이것을 하겠죠. 뭐 법사위원장이라도 내준다는 그렇죠. 근데 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쟁점화하겠다 한마디로 그렇죠. 계속 요구하면서 그렇게 보이네요. 자,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 내일 열고 뭐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마 당에서 조사를 해서 비공개적으로 당대표한테 보고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인 석상, 최고위원회의라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상황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가 또는 최고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윤미향 당선인에게 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사퇴하라고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 가지고 사퇴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스탠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본인의 해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수준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점점 윤미향 당선인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스스로 거취 문제, 뭐 당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조직이지만 어쨌든 정의연의 것까지 뭐 해명이나 뭐 대응까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가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이 안 되고 당에 부담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이 된다면 일단 당적을 없이 이 무소속으로 그 대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죄를 확인받고 다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도 고민 중이란 얘기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